her gold is not in her. She's a diamond under her. 안녕하세요, MG입니다. 자, 2월달에 프로젝트가 하나 급하게 들어와서 그거 처리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요. 벌써 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업무를 마무리를 하고 녹화 중입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액티브엑스 3강 리액터를 간단히 좀 다루고 넘어갈 텐데요. 상당히 여러분께 신선하고 재밌고 좀 독특한 그런 기능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리액터 함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액티브엑스 3강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요 개요입니다. 자, 리액터. 자, 리액터란 오토캐드 안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할 때 그 응용 프로그램에 알려주는 객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벤트 핸들러. 우리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사건을 다루는 뭐 그런 객체가 되겠죠. 간단하게 제가 도용을 또 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쵸? 네, 저번에 액티브엑스 함수 때 썼던 그 폼인데 아주 울고먹기에 달인이 됐습니다. 자, 이 노란색 부분이 오토캐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도면 저장하는 이벤트, 도면 열 때 발생하는 이벤트, 뭐 명령 실행, 명령 끝, 그다음에 객체가 변경될 때, 삭제될 때 등등등등. 그럼 이 사건을 중간 매개체가 지금 우리가 오늘 만들 기능에다가 사건 포함해서 그 인수값을 받아서 넘겨주는 역할, 그 역할을 바로 이 리액터가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링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쵸? 저번에 배운 액티브엑스도 외부 응용 프로그램과 캐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리액터도 그런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토캐드에서 발생한 어떤 이벤트를 잡아서 우리가 개발한 그 펑션에다가 어떤 인수값과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리액터가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개념은 좀 더 코딩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오늘 배울 액티브엑스 함수 설명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LR types 함수가 있는데 이 오토캐드 비주얼 리셉에서 제공하는 리액터 형식을 모두 다 리스트로 리턴을 해줍니다. 즉 조회 함수겠죠. 콘솔장에서 조금 후에 간단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VLR 리액션 네임, 주어진 리액터의 하위 이벤트 목록을 리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VLR 타입에서 나온 리액터 종류가 보통 이렇게 있는데 요것들 중에 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HDB 리액터, 뭐 DWG 리액터, 뭐 인세트 리액터, 이렇게 이거 자체를 인수도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벤트 목록이 또 쭉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VLR 타입은 리액터 형식, 즉 이런 데이터들을 쭉 보여주는 거고요. 리액션 네임은 그 리액터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즉 그 리액터가 반응을 하는 이벤트 이름을 목록을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이것도 조금 후에 콘솔창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VLR remove all 함수는 자, 지정된 형식의 모든 리액터를 사용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 리액터를 객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붙인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액터를 도면에다가 딱 붙였어요. 그 현재 열려진 도면에다가. 근데 붙였는데 이게 이벤트 핸들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도면을 닫으면은 없어지긴 하겠지만 VLR remove all 함수를 하게 되면 그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리액터를 없앨 수가 있어요. 즉 이제는 사건 모니터링을 안 하겠다,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리액터가 어떨 때 사용이 될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재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도면이 저장이 완료되면 도면의 이름과 용량을 알려주는 기능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의 이름과 용량을 알려주는 기능은 얼추 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타이밍이 문제예요. 도면이 저장이 완료될 때, 이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시점이죠, 시점. 이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떨 때 이 기능을 실행을 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리액터 이벤트는 좀 더 조회해 보겠지만 여기 DWG 리액터가 있고요. 그 리액터 안에 VLR save complete, 즉 저장이 완료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 타이밍을 낚아채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우선 코딩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도면에 어떤 원이 그려지면 이게 타임이죠. 시점. 그러면 그 원의 핸들과 반지름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이벤트를 다루는 것은 HDB 리액터, 데이터베이스 리액터의 오브젝트 어펜디드, 즉 객체가 추가됐다. 어디에? 도면에. 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장 첫 시간에 업로드 해놨던 그 오토리습 한글 도움말 보시면은 VAR 타입 도움말을 보시면은 리액터의 형식과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HDB 리액터는 데이터베이스 리액터, 커맨드 리액터는 명령 이벤트를 통제하는 편집기 리액터,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문 도움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영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 보면 리액터의 종류와 그 리액터의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강의 때 쓸 리액터는 HDB 리액터, 그 다음에 DWG 리액터를 이렇게 두 개를 써볼 거예요. 도면, 예를 들어 도면 파일 열기 또는 닫기 이벤트를 통제하는 편집기 리액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간단히 코드창에서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VAR remove all은 오늘 코드에서는 쓰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콘솔창에 VAR types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쭉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 리액터 리스트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토리습 참조서에 이거예요. 이거. 이 목록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간단하게 리액터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을 때 요때 이 타입 함수를 호출해 하시면은 리액터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리액션 네임. 자, 예를 들어서 오늘 할 거 ACD 리액터 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리스트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거예요. VAR 리액션 액션 네임, 그리고 이 리액터 이름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파랗게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그러니까 이 HDB가 알려줄 수 있는 이벤트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어펜디드, 오브젝트 언어펜디드 등등. 그쵸?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VAR DWG 그쵸? 채워지죠? 쳐보면은 DWG 리액터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 목록이 또 쭉 이렇게 나옵니다. 뭐 begin, DWG open, end, DWG open 뭐 등등 이렇게. 자, 이것도 간단하게 조회해 보려고 함수를 쓴 거고요. 이것도 만약에 가시적으로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도움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볼게 VAR HDB 리액터였었죠. 그쵸? 자, 이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벤트 목록이 이렇게 나오죠.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친절하게도 이 도움말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추가가 됐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뭐 언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쵸? 그리고 DWG 리액터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자, begin, close, 데이터베이스, constructed, 그다음에 뭐 destroyed 등등, open, end open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자, 리액터의 설명을 보면은 함수명인과 데이터, 이것은 이 콜백 함수, 우리가 만들 기능에다가 임의의 어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뭐 없으면 nil로 처리해도 되고, 이 콜백은 함수, 우리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부를 펑션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펑션에는 무조건 2개 이상의 인수값이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카로 가져오면은 리액터 오브젝트 자체가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KDR로 가져오면 다른 인수값을 가진 리스트를 리턴을 해줘요. 뭐가? 이 리액터가요. 자, 여기까지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코딩을 직접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VL 로드 컴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확장 함수니까. 자, 바로 DWG 리액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AR DWG 리액터. 자, 리액터 형식이 아까 모든 리액터 설치 형식은 똑같아요. 리액터와 데이터와 콜백 함수인데 여기는 예전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완료라는 스트링을 데이터로 넘겨줄 거고요. 콜백 정의는 이렇게 합니다. 코우트 가로 열고
괄호 열고 리스트 형식으로 줄 텐데 여기서 이벤트 목록을 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사건이 뭐였죠? 도면이 저장이 완료되면, 그러면은 아까 DW 디렉트에서 뭘까요? 도면이 저장이 완료되면 save complete이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저장이 완료됐을 때.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거를 복사를 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기억이 나면 그냥 쭉 치고 인텔리센스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와 콜백 함수 사이에 도트 피리어드가 들어가요. 그리고 함수 이름은 우리가 애프터 세이브 인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 여기서 실행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리액터가 설치가 됐어요. 세이브 될 때 이 애프터 세이브 인포를 실행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아래다가 애프터 세이브 인포란 콜백 펑션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뭘로? 우리 흔히 하던 디폰 함수로.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인수가 2개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콜 리액터, 두 번째는 커맨드 인포 이렇게 해서 인수를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자, 보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리액터로 이 콜백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인수는 넣어주는데 이 인수가 기능이 실행되고 끝나면 여기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버깅을 할 때 값을 보기 위해서 따로 그냥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파라메타로 해가지고 커맨드 인포 자체를 그냥 저장을 해버리겠습니다. 좀 더 넓힐게요. 그리고 이 리액터가 데이터를 또 전달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이 저장 완료란 이 텍스트, 이 문자를 자체를 가져오려면은 제가 함수 설명은 안 했지만은 리액터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VAR 데이터를 쓰는데 인수로 전달받은 리액터의 VAR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값이 지금 닐이겠죠, 그쵸? 콜도 닐이고 얘도 닐이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 브레이크가 걸어졌죠.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의 값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터 이벤트 객체와 저장한 경로가 인수값으로 들어왔죠, 그쵸? 그리고 여기 데이터도 보면 이 리액터가 전달해준 이 데이터가 VAR 데이터 함수로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닐을 넣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은 리셋을 하고 계속 이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럼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공을 해보는 거죠, 그쵸? 리스토로 2개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선 DWG 네임을 KDR 두 번째 요소니까 어디서 파라미터에서 이걸로 가져와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도면 경로만 가져왔죠, 그쵸? 그리고 setQ 파일 사이즈도 비주얼리스 함수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사이즈 DWG 네임을 그대로 인수를 넣어주게 되면은 파일 사이즈가 바이트로 출력이 됩니다. 파일 사이즈 가져왔으니까 파일명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네임 VL 파일 네임 베이스 DWG 네임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파일 이름만 리턴이 됩니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따로 스타켓 방금 저장한 파일 네임의 용량은 숫자 값이니까 알토스 해도 되고 뭐 아이토화 해도 되고 상관없겠죠? 파일 사이즈를 이진수로 자릿수 0으로 용량은 바이트입니다. 둘, 셋 닫아버리면은 필요한 메시지의 스트링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얼랏으로 이 메시지를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프린시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을 한번 수령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체를 다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리액터가 설치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또 실행을 하면은 이 다른 리액터가 또 설치가 돼요. 그러면은 저장되면은 2번씩 이벤트 핸들러가 작동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하고 그 콜백 함수만 로드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면 방금 저장한 드로잉 1의 용량은 39456 바이트입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막 이렇게 작업을 하고 라인도 그리고 뭐 했다가 다시 또 세이브를 하면은 43552 바이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기능을 수행을 해주죠. 그쵸?
저장이 완료될 때마다 이 기능을 수행을 해주는 그 과정,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쵸? 또 리액터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콜백 함수 이거를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루지 않았던 이 함수들은 여러분이 한번 도움말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 이런 함수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도면이 저장될 때 기능을 수행하는 리액터를 한번 핸들링 해봤는데, 이번에는 원이 그려질 때 그 원의 핸들과 반지름을 방금처럼 통보해주는 그런 기능을 빨리 후딱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완료되면은 기능 수행하는 리액터를 설치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했던 HDB 리액터 중에서 VLR 리액션 네임 이거의 이벤트를 찾아보면은, 자, 오브젝트 어펜디드,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오브젝트 어펜디드가 도면 데이터베이스에 객체가 추가됐습니다. 인수는 똑같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VLR 객체와 오토리스 도면 요소라고 보니까 엔티티 네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B의 이벤트가 이거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콜백 함수 이름을 add info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add info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필요 없고요. 자, 이번에는 그냥 닐로 할게요. 데이터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에서 들어온 게 eName이라고 그랬죠. 엔티티 네임. 그럼 엔티티 네임을 가져와서 VLA 객체로 바꾸는 것까지 우선 코딩을 해놓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VLName. VLName은 VLX eName VLA 오브젝트. 요렇게 하면은 지금은 없으니까 당연히 닐이겠고요. 가져오면은 오브젝트 네임도 갖고 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객체가 아니고 서클만 객체가 추가됐을 때 정보를 뿌려주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오브젝트 네임이라고 해서 대충 오네임. 자, VLA get 뭐예요? 오브젝트 네임이 되겠습니다. VL로 바꿔진 이름을 넣으면은 오네임이 리턴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오네임이 우리가 저번주에 했던 서클이 HDB라고 했죠. HDB 서클이겠죠. 그러면 그게 이 이름이 HDB 서클일 때 뭐가 오브젝트 네임이 요때만 실행해라. 프로그램 안에 메시지 얼럿을 넣어버리고 잠깐 정리한 다음에 이 안에 필요한 기능을 또 넣어야 되겠죠. 그쵸? 서클이 가져왔으니까 핸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핸드 네임은 VLA get 핸들 VL 이름에, 그리고 반지름 레이디어스 VL get 레이디어스겠죠. 당연히 이렇게 가져와서 방금 생성한 원의 핸들은 핸드 네임이고 반지름은 레이디어스, 이것도 알토스니까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할까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이렇게까지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걸로. 자, 그러면은 진행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dd info만 로드 하는 걸로.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보면 어쨌든 오브젝트가 추가된 이벤트는 발생한 건 맞으니까. 그쵸? 여기 콜백 함수까지 들어왔어요. 그쵸? 자, 한번 한 단계씩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왔고 자, 여기까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라미터에는 자, 엔티티 네임이 들어왔으니까 두 번째 KDR로 엔티티 네임을 가져와서 그 네임을 VLX 네임으로 바꾸니까 지금 이게 들어왔죠. 그쵸? 그리고 오브젝트 이름을 가져오니까 HDB 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연히 빠져나가겠죠. 라인이니까. 그럼 컨티뉴로 하고, 자, 이번에는 라인이 아니고 서클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놓은 다음에 서클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보면 여기까지 쭉 해보면 오네임이 HDB 서클이니까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핸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까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핸드 네임은 11C, 레이디어스는 213.218로 들어왔죠.
가져와서 스타켓으로 메시지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메시지를 얼라스로 뚫어주는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꺼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생성한 원의 핸들은 11D고 반지름은 135.7입니다. 그런 거 한번 볼까요? 11D 1357.7 외워놓으세요. 자, 리스트로 찍어보면 11D 135.7 이렇게. 자, 다른 것들 뭐 렉탱글, 라인, 뭐 또 뭐죠, 아크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서클만 그려지면 이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도움말을 통해서 이런 리액터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를 보면은 어떤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리액터를 다 이렇게 클릭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이 이벤트가 있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날 때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벌써 여기까지 했고요. 리액터도 전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 다 응용이에요. 저는 오늘도 간단히 문턱만 제가 넘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수많은 리액터와 또 이벤트가 있으니까 또 상당히 기능이 무궁무진하겠죠. 그쵸?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느라고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액티브엑스 3강이 마무리됐고 기초 함수부터 해서 정규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리고 다음 강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발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는 패키징 하는 방법, 뭐 컴파일 하는 방법 등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도의 기초 리습 함수 시리즈는 이제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다음 컨텐츠를 구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리액터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재밌는 것도 구상을 해보시고 직접 코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용 프로그램 배포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